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의 행복이 영원하길 바라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속 좁고 철없는 어느 한 명 때문에 한동안 집안이 어수선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래도 문득문득 그때 생각이 나서 한번 사연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릴 때 이발소집 딸로 자랐습니다. 저희 아빠가 동네에서 작은 이발소를 운영하셨거든요. 저는 가끔 학교가 끝나고 아빠가 운영하는 이발소에 놀러 갈 때가 있었는데 아저씨 손님들이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전 아빠가 손님들 머리도 잘라주고 면도도 해주는 그 모습이 되게 신기해서 구경을 하곤 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또 아빠네 이발소에 갔는데 예전에도 몇 번 본 적이 있던 어떤 아저씨 손님이 저희 아빠한테 이것저것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깔끔하게 했는데도 더 깔끔하게 해달라, 수염 자국 안 보이게 해달라 하면서 원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발이 다 끝나고 나서 계산할 때가 되니까 그 손님이 저희 아빠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사장님, 오늘 것도 제 앞으로 그냥 달아두세요. 제가 다음번에 올 때 한꺼번에 결제할 테니까요. 손님, 여태까지 달아두신 게 몇 번인데 오늘 또 달아두라고요?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오셨을 땐 다음에 오면 밀린 거 꼭 계산한다고 하셨잖아요. 아이, 그냥 한 번 더 달아둬요. 설마 뭐 내가 돈이라도 떼먹을까 봐 그래요? 손님이랑 아빠랑 계속 실랑이를 하시길래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전 궁금해서 아빠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빠, 달아두는 게 뭐예요? 뭔데 자꾸 이 아저씨가 달아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손님이 오늘 계산을 안 하고 다음번에 한꺼번에 계산한다고 약속하고 가시는 거야. 그래요? 근데 올 때마다 달아두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계산한다는 약속은 대체 언제 지키는 거예요? 아저씨,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랬어요. 아저씨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우리 아빠가 이제 더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아저씨 손님은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그러자 이번엔 이발소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그 아저씨한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발소에 왔으면 돈은 내고 머리 깎읍시다. 다 큰 어른이 어린애 앞에서 창피하게 그러지 좀 말자고요. 아휴, 알았어요, 알았어. 아이, 진짜 조그만 게 되바라져가지고. 사장님, 제가 그냥 밀린 거 오늘 다 낼게요. 제가 내야 되는 금액이 총 얼마예요? 결국 그 아저씨 손님은 밀린 돈을 다 내고 가시더군요. 저는 그때 어른들 중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 나쁜 어른들이 종종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마 제가 못 봐서 그렇지 손님들 중에 더 심한 손님들도 많았을 겁니다. 저희 아빠는 저와 오빠를 키우기 위해 그 고생을 다 감내하셨던 겁니다. 물론 다리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부업을 하셨던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는 저희 부모님 덕에 저와 오빠는 대학도 무사히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회사 생활한 지 몇 년 지났을 때 저는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시키는 일만 하면 제 자신이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싫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다니기 시작했던 영어학원에서 저랑 가치관이 참 잘 맞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거랑 정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원아, 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 TV 보는 시간이 그렇게 아깝더라. 편하게 들어누워서 TV 같은 거 보면 물론 재미야 있지. 근데 그 시간에 조금 더 생산적인 일을 하면 나한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난 그런 짜투리 시간에 나 자신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내 가치를 좀 더 올려보기로 했어. 그래서 이렇게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야. 남자친구는 정말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와 만난 지 1년 반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잘 먹으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되게 흐뭇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시더군요. 아이고,
복스럽게 정말 잘 먹네. 내가 만든 음식이 입에 좀 맞아요? 입에 맞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 맛있는데요. 오빠한테 들었는데 어머님이 예전에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오래 운영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음식 하신 거 보니까 분식집이 아니라 한정식집 운영하신 줄 알겠어요. 아휴, 내가 만든 음식이 맛있다고 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 다음엔 내 주특 낀 떡볶이도 해줄 테니까 기대해요. 아참, 떡꼬치랑 핫도그도 좋아하나? 내가 그것도 참 잘 만드는데.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그 편안한 미소가 정말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직 많이 겪어보진 않았지만 정말 좋은 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예비 남편도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초면에 싹싹하게 잘하니까 저희 부모님도 예비 남편을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 날짜를 잡아 상견례도 하고 결혼식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하루 날 잡고 저한테 떡볶이랑 김밥이랑 이것저것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릴 때 먹었던 추억의 맛이 나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우와, 어머님, 저 지금 초등학교 때로 순간 이동한 기분이에요. 요즘엔 떡볶이 파는 곳은 많은데 어릴 때 먹던 그 맛이 나는 곳은 없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어쩜 이렇게 그 추억의 맛을 잘 내세요? 아유, 내가 이걸 몇 년을 했는데 나이 먹었다고 까먹으면 안 되지. 예전엔 여름 되면 우리 분식집에서 팥빙수도 팔았거든. 요즘 파는 팥빙수는 우유 얼음 갈아서 하는데 예전엔 그게 아니었거든. 내가 파는 팥빙수를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그나저나 세아가 너도 팥빙수 좋아하니? 좋아하면 내가 나중에 옛날 팥빙수 좀 해주려고. 당연히 좋아하죠. 저도 요즘 파는 팥빙수보다 옛날 팥빙수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 위에 미숫가루 한 숟갈 뿌리면 더 맛있잖아요. 역시 우리 며느리가 먹을 줄을 아네. 요즘 젊은 애들 중에선 입 짧은 애들도 많다고 하던데 우리 며느리는 이렇게 뭐든지 잘 먹으니까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저희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한테 맛있는 걸 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시댁에 가면 꼭 집에 갈 때 뭐라도 하나 싸주시는 거예요. 예, 이거 복숭아인데 한 박스 너희 먹고 한 박스 너희 친정 부모님 가져다 드려라. 이 시아버지가 복숭아를 좋아하셔서 샀는데 사는 김에 몇 박스 더 샀거든.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항상 챙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가깝게 지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게다가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시다 보니 배우는 맛도 있더라고요. 어머님, 저 지난번에 어머님이 알려주신 대로 닭볶음탕 좀 해봤는데 어때요? 제가 먹어봤을 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한번 맛보고 알려주세요. 네? 아이고, 이 정도면 합격이네, 합격. 이러다가 내가 너한테 금방 음식 솜씨 따라잡히겠는데? 에이, 하여튼 농담도 잘하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제가 어머님 솜씨는 절대 못 따라잡거든요. 자꾸 맛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뭘 더 넣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칼칼하게 고춧가루를 좀 더 넣어볼까요? 아니면 달짝지근하게 설탕을 넣어야 될까요? 다른 거 더 넣을 필요는 없고 여기서 조금만 더 졸이면 되겠다. 그러면 아주 밥도둑이 따로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들을 2명 낳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제 먹여 살려야 될 자식이 2명이나 생겼다면서 회사를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남편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꼭 높은 자리까지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던 우리 상사분 있지? 난 그분처럼 되는 게 꿈이야. 업무 능력도 업무 능력인데다가 말씀도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시는지 몰라. 그래? 당신 이렇게 매번 칭찬하는 거 보니까 되게 좋은 분이신가 보네. 근데 당신도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마 당신도 그 나이쯤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결혼 전부터 늘 자기 개발에 힘써왔던 남편이 회사 일도 열심히 하는 게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제 남편이지만 정말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한 지 4년쯤 됐을 때 대기업에 다니던 저희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처음 시댁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일어나서 밥을 차리니까 동서가 같이 일어나 도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많이 안 해봤는지 행동도 좀 느릿느릿하고 요령이 없더군요. 아이고 둘째야, 여기 쟁반 줄 테니까 여기다가 국그릇 올려서 한꺼번에 가져가라.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힘들지 않니?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전 이런 걸 안 해봐서 몰랐어요. 그래, 안 해봤으면 모를 수도 있지.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가면 되는 거야. 네 형님이 살림 하나 똑 부러지게 잘하니까 아마 옆에서 많이 가르쳐 줄 거다. 그런데 동서는 시댁 식구들이 편해서 그런 건지 가끔 예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밥을 먹고 커피숍에 간 적이 있었는데 동서가 저희 시어머니가 시킨 딸기 스무디를 시어머니가 드시기도 전에 빨대로 쪽 빨아먹는 거예요. 우와, 역시 딸기 스무디도 상큼하고 맛있네. 어머님, 제가 먼저 먹어봤는데 맛이 아주 죽여져요. 얼른 드셔보세요. 세상에, 전 그걸 보고 너무 놀라 동서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 아직 어머님도 안 드셨는데 어머님 빨대로 그렇게 막 먹으면 어떡해. 딸기 스무디 맛이 궁금했으면 어머님한테 한번 먹어봐도 되냐고 여쭤보고 먹었어야지. 에이,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요? 설마 빨대에 제 침이 닿아서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침이 닿은 것도 있지만 그런 건 예의가 아니라서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부턴 절대 그러지 마. 우리 어머님이 워낙에 성격이 좋으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거지.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동서는 삐지기라도 한 건지 뾰루퉁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더니 그 이후로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동서를 달래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후 동서가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저는 늦둥이 딸을 하나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딸을 낳은 지 3개월 후에 동서도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동서네 집에 가서 축하해 줬어요. 저는 나름 걱정되는 마음에 동서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서네 회사에선 육아휴직 다 쓸 수 있게 해준대? 난 첫째 낳을 때 회사가 너무 바빠서 조금밖에 못 쉬고 복직했거든. 육아휴직이요? 저 회사 그만뒀는데요. 이제 애도 낳았는데 굳이 제가 계속해서 다닐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저 원래 옛날부터 꿈이 혐오양처였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희 시동생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동서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말만 그렇게 혐오양처가 꿈이라고 하지 말고 제발 그렇게 좀 해봐. 당신 직장생활하면서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직장 핑계로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냥 회사 그만두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갖다주는 생활비로 집에서 착실하게 전업주부로 한번 살아보라고. 알았어. 말 안 해도 그렇게 할 거거든? 그러니까 잔말 말고 기대나 하셔. 그나저나 당신 나 같은 와이프 어디에서도 못 구한다? 요즘 세상에 나처럼 현모양처가 꾸민 여자가 어딨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동서가 알아서 잘 하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동생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히 현모양처 노릇을 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게다가 이제는 직장도 안 다니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사치를 부리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동서가 시댁에 와선 저희 시아버지한테 투덜거리며 이러는 거예요. 아버님이 우리 그이 좀 혼내주세요. 이번에 그이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오는데 제가 그 돈으로 제가 갖고 싶었던 명품백 좀 사달라고 하니까 비싸서 안 된다잖아요. 저는 꼭 그게 갖고 싶은데 저보고 그거 말고 더 싼 걸 사래요. 솔직히 대기업까지 다니면서 남자가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뭐? 보너스 받은 걸로 명품백을 사달라고 했다고? 아무리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다녀도 그렇지. 너희 이제 왜 버리잖니? 우리 손주도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그렇게 사고 싶은 거 다 사는 것보단 좀 아끼면서 사는 게 낫지 않겠니?
우리 아들이 아예 안 사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가격대 낮은 걸로 사준다고 했다며. 아유, 진짜 아버님까지 이러실 거예요? 전 그 가방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꼭 사고 싶어서 찜해놓고 있었는데 돈이 생겼는데도 안 사준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서운한 줄 아세요? 저희 시아버지가 크게 호통을 치신 것도 아니고 좋은 말로 달래듯이 얘기하셨는데도 동선 그 말에 삐져버리더라고요. 저는 다 큰 성인이 왜 저렇게 애처럼 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또 시댁에 온 동서가 저희 시어머니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은 왜 맨날 그 티셔츠만 입고 계세요? 지난주에 왔을 때도 그 옷 입고 계시고 지난달에 왔을 때도 그 옷 입고 계셨잖아요. 아, 이거 네 형님이 몇 년 전에 사준 티셔츠인데 엄청 편하고 시원해서 집에서 자주 입거든. 네 형님은 새 옷 사줄 테니까 그만 좀 입으라고 하는데 난 이게 잠옷처럼 제일 편하더라.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사드린 옷은 안 입으시면서 왜 형님이 사준 것만 입으세요? 네가 사준 것도 입고 싶지. 근데 그건 입어보니까 나한테 사이즈가 안 맞더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사이즈 큰 걸로 교환하게 너한테 영수증 좀 달라고 하지 않았니? 근데 네가 영수증 버렸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살 빼면 입으려고 고이 모셔두고 있다. 그래도 며느리가 사드린 거면 안 맞아도 입으셔야죠. 그렇게 입기 싫으시면 그냥 다시 저 주세요. 제가 그냥 중고로 팔아버려야겠어요. 동선은 속이 좁아도 정말 좁은 것 같았어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도 꼭 이렇게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그 바람에 동서랑 만날 때마다 저까지 다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루는 시댁에서 김장을 하기로 했는데 동서가 한참 늦게 도착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왜요? 형님, 설마 저 늦었다고 지금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올 때 차 막혀서 늦은 거예요. 아, 먼 도로에 차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시동생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이러더군요. 차가 막히긴 뭐가 막혀. 우리 지하철 타고 왔잖아. 동서, 지하철 타고 왔다는 게 사실이야? 올 때 차 막혀서 늦은 거라며. 요즘엔 지하철도 막히나 보지? 아,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지. 뭘 꼬치꼬치 캐묻고 그러세요. 그럼 동서가 애초에 거짓말 하지 말았어야지. 그나저나 동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설마 지난번에 삐진 거 가지고 아직도 이러는 거야? 조그만 기분 나빠도 삐지는 동서 때문에 시동생이 시댁 식구들한테 죄송하다고 대신 사과할 때도 많았습니다. 저도 최대한 동서랑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그게 쉽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희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어느 순간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아예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남편은 한순간에 실직자가 되어버리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실업률이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저희 남편도 그걸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전 재산을 투자해서 프랜차이즈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동생이 개업 축하 선물로 5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아유, 서방님, 그런 돈 안 주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큰 돈을 보내셨어요? 아니에요. 형이랑 형수님이 새롭게 장사를 시작해 보겠다는데 동생으로서 이 정도는 해야죠.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동서가 또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진짜. 그냥 50만 원만 주면 되지. 무슨 500만 원이나 주고 난리야. 내가 가방 사달라고 할 땐 비싸다고 안 사줬으면서 무슨 그런 큰 돈을 갑자기 쓰냐고. 여보, 명품백이랑 이거랑 같아? 우리 형이 먹고 살아보겠다고 큰맘 먹고 식당 여는데 이 정도도 못 해줘? 제발 가족끼리 치사하게 그러지 좀 마. 그러다가 당신 속 좁은 거 온 동네 사람들한테 다 소문나겠어. 시동생이 그렇게 말하니까 동서가 또 삐져가지고선 혼자 가버리더군요. 이젠 하도 삐져서 동서를 달래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장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그래도 오픈빨로 꽤 잘 됐었어요. 남편이 실직한 이후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제 마음 좀 놓아도 되겠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자리가 안 좋았던 건지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 매출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마스크 시국까지 겹치면서 직원 월급도 못 줄 정도로 어려워지게 되었죠. 남편은 어떻게든 가게를 일으켜 세워보려고 아등바등했는데 잘 되지 않으니까 엄청 속상해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버티다 보면 다시 잘 될 거라고 남편을 위로했지만 남편은 날이 갈수록 더 우울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그래도 힘든 와중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선 저한테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사실 당신한테 말 못한 게 있었어. 나 회사 다닐 때 내가 존경했던 그 상사분 있지? 그분도 우리 회사 망하면서 같이 실직했는데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일할 때도 없고 나보다 더 힘드신 것 같더라고. 나보고 5개월만 쓰고 돌려준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아무래도 갚을 생각이 없나 봐. 돈은 안 갚고 계속 미루다가 얼마 전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는 거야. 개인 회생 신청하면 내가 빌려준 돈 일부만 받고 나머진 포기해야 된다고 하던데 나 진짜 억울해서 어떡해? 뭐라고? 아니, 그 사람한테 도대체 얼마 빌려줬길래 그래? 4천만 원 빌려줬어. 하도 급하다고 하길래 대출까지 해서 빌려준 거였는데 이젠 내가 대출 받은 거 내가 다 메꾸게 생겼다고.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 사람한테 따졌더니 그러게 사람한테 뭘 믿고 돈을 빌려줬냐면서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거 있지? 내가 그런 사람을 여태까지 존경하고 좋아했었다니 나 정말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 여보.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남편이 하도 그 사람에 대해 평소에 칭찬을 많이 하길래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초에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그 돈을 다 안 갚아도 되니까 일단 빌려놓고 배째려고 했던 것 같더군요. 남편은 그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물론 저 몰래 돈을 빌려준 건 잘못이지만 남편이 워낙 심성이 착하다 보니 그랬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 후 저희는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이의 제기도 하고 소송도 걸었습니다. 안 그래도 가게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일까지 터지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힘겹더라고요. 하지만 괜히 저희 때문에 걱정하실까봐 양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선애가 결혼한 지 5년 만에 원래 살던 집에서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한다길래 저도 애들을 데리고 동선애 집에 갔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완전히 마이너스 상태였기 때문에 비싼 선물은 사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생활에 제일 필요할 것 같아 세탁세제랑 섬유유연제, 주방세제 등 이것저것 9만 원어치 정도 양손 무겁게 사들고 갔어요. 제가 동선의 집에 도착하니까 그곳에 동서랑 조카만 있더라고요. 동서, 나왔어. 우리 남편은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좀 이따가 올 거야. 그나저나 서방님은 어디 가신 거야? 아, 그냥 잠깐 장 보러 나갔어요. 그런데 형님, 지금 양손에 들고 있는 그건 뭐예요? 설마 그거 집들이 선물로 가져온 거 아니죠? 이거? 집들이 선물 맞는데? 원래 이런 세제 같은 게 은근히 금방 떨어지잖아. 그래서 당분간 쟁여놓고 쓰라고 내가 이것저것 사와봤어. 이거 저쪽에 두면 될까? 그런데 그때였어요. 동서가 코웃음을 치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형님, 요즘 세상에 누가 집들이 선물로 세제를 사와요. 제가 무슨 세제 하나도 못 사는 형편인 줄 아세요? 아, 진짜 누굴 거지로 보나? 그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갖다 버려요. 뭐? 갖다 버리라고? 동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난 그래도 살림에 제일 필요할 것 같아서 무겁게 사들고 온 거야.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성의를 생각해서 좋게 얘기해주면 안 돼? 마음에 안 드는데 아예 어떻게 좋게 얘기해요?
집들이 선물로 가전이나 하나 해주지 못할 망정 구질구질하게 그게 뭐예요? 우리가 뭐 무슨 형님네처럼 거진 줄 아세요? 동서, 진짜 이럴 거야? 기껏 사람 초대해놓고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만들 거냐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그냥 빈손으로 왔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동서 생각한답시고 선물 사오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거잖아. 동서같이 사람 정성 무시하는 인간한텐 이런 세제도 아깝지. 안 그래?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동서가 달려가서 문을 열어보니 저희 시부모님이 서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으신 건지 저희를 보자마자 이러시더라고요.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니? 설마 둘이 싸우고 있었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 둘째 아들이 시어머니한테 이러더라고요. 할머니, 작은 엄마가 우리 엄마 보고 거지래요. 왜 이딴 선물을 사왔냐면서 갖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저희 시부모님이 아주 경악을 하시더군요. 시아버지가 엄청 화가 나셨는지 동서한테 불같이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둘째 너, 네 형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집들이 선물로 뭘 사왔든 간에 사온 사람의 정성을 봐서라도 고맙다고 해야지. 어떻게 마음에 안 든다고 형님한테 거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너 여태까지 버릇없게 굴어도 내가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이젠 아주 도를 넘는구나. 너 원래 이렇게 위아래도 없는 애였냐? 아니 아버님, 그게 아니라요. 그냥 많고 많은 선물 중에 하필이면 세제를 사오셨길래 그런 거죠. 저희 집에 지금 세제 많단 말이에요. 동서가 그렇게 말하자 이번에 시어머니께서 나서시더군요. 너희 집에 세제가 많은지 적은지 아니 네 형님이 어떻게 알아? 그리고 무슨 쓸데없는 선물을 사온 것도 아니고 딱 보니까 살림에 제일 필요한 거 잘 사왔구만.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빠서 네 형님한테 그딴 식으로 입을 나불거리냐고. 아 진짜 왜 다들 저한테만 그러세요? 사람이 싫은 걸 싫다고 얘기도 못해요? 그러는 어머님도 형님만 좋아하고 전 싫어하시잖아요. 형님한테 맨날 살림 잘한다고 칭찬하시면서 저한텐 칭찬 끝에 꼭 잔소리를 덧붙이시잖아요. 그거 다 제가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술 마실 때도 어머님 아버님은 맨날 형님만 걱정하시는 거 제가 다 봤거든요. 뭐야? 너 진짜 뭐든지 네 멋대로 생각하는 애였구나. 난 네가 현모양처가 꿈이라고 하면서도 살림에 영 소질이 없어 보이길래 도와주려고 그런 거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언제 너한테 짜증을 내거나 타박을 한 적이 있었어? 난 네가 요령 없이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쉽게 알려준 것뿐이야. 그리고 너 이왕 술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내가 왜 네 형님만 걱정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모르겠는데요? 도대체 왜 형님한테만 술 조금 먹으라고 걱정하셨냐고요? 아유, 내가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네 형님 술이 워낙 약해서 소주 반 병만 마셔도 얼굴이 아주 시뻘겋게 변하고 취해서 자는 사람이지 않니? 그런데도 시댁 식구들이랑 분위기 맞추겠다고 자꾸 마시려고 하길래 내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그런데 둘째 넌 말술 중에 말술이라고 네 입으로 직접 말하지 않았니? 소주 반 병 먹고 뻗는 애랑 3병 넘게 먹어도 멀쩡한 애랑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고. 그리고 너 내가 술 작작 먹으라고 하면 또 잔소리했다고 삐질 거잖아. 안 그러니? 제가 언제 맨날 삐졌다고 그러세요. 저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거든요. 속 좁은 사람 아니긴 조그만 서운하게도 삐져가지고선 하루 종일 말 안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너 달래주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내가 며느리 들인 게 아니라 아주 7살짜리 꼬맹이를 키우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젠 하다하다 집들이 선물까지 사온 네 형님한테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런데 그때였어요. 시동생이 장보고 집에 들어오다가 마침 동선의 집에 오던 저희 남편이랑 마주쳤는지 같이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시동생과 남편도 분위기를 보더니 무슨 상황인지 바로 파악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또 형수님한테 함부로 얘기했어? 내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그놈의 입 좀 조심하라고 했잖아. 우리 가족들이 당신 투정 부리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거 다 받아주는 사람인 줄 알아?
그래요, 재수 씨.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우리 가족들이 그동안 재수 씨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 줄 알아요? 왜 자꾸 화목한 집안에서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냐고요? 제가 무슨 물을 흐렸다고 그러세요? 진짜 다들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한테만 뭐라고 하지. 그러게 행동 거질 똑바로 했어 봐. 우리 가족들이 당신한테만 이러겠어?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람 대신에 이렇게 사과할게요. 집들이 한다고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기분 망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시동생이 사과를 해서 대충 상황이 마무리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집들이는 완전히 망치고 말았어요. 시부모님도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저보고 이러시더라고요. 애미야, 나 여기 불편해서 더 이상 못 있겠다. 밥도 먹었으니 이제 너네 집으로 가자. 그리고 둘째 넌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라. 영광이 너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결국 시동생네 부부 놔두고 시부모님만 모시고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전 오늘 분위기가 이렇게 된 게 괜히 제 탓도 있는 것 같아서 시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선물을 좀 잘못 고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서방님네 집들인데 더 좋은 걸 선물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저희가 요즘 많이 힘들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도 지금 식당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자기가 회사 전 상사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대출을 갚고 있는 얘기까지 다 하더라고요. 그러자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와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이러시더라고요. 아휴, 부모란 게 뭐냐. 자식들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바로 부모 아니니. 너희가 그 정도로 힘들었으면 우리한테 진즉 얘기해서 도와달라고 했어야지. 난 요즘에 너희들이 살이 쪽쪽 빠지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길래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다만 이렇게 어렵게 사는 줄은 정말 몰랐다.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께서도 저희한테 이러시더군요. 너희 지금 상황 어려운 거 일단 한 5천만 원 정도면 급한 불은 끌 수 있겠니? 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 그걸로 일단 해결 좀 해봐라. 자식이랑 며느리가 생활이 힘들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부모로서 도저히 가만히 못 있겠다. 아버지,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다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제가 2배, 3배로 노력해서 해결하면 돼요. 아니다. 너 그거 대출 때문에 지금 이자도 계속 나가고 있다며? 그거 다 생돈 나가는 건데 아까워서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보내주는 돈으로 일단 그것부터 해결해라. 그리고 애미야, 너도 그동안 애새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지? 원래 애 엄마들은 비상금이 조금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비상금 줄 테니까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너 필요한 데 쓰거라. 그동안 너희 둘 다 검소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러자 저희 시어머니도 제 발쪽을 힐끗 바라보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애미야. 네 시아버지가 주는 돈으로 옷도 좀 사 입고 그래라. 너 아까 둘째 내서 보니까 네 양말에 빵꾸가 났더라. 괜히 돈 아낀다고 빵꾸 난 양말 신고 다니지 말고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좀 사 입어. 아, 이거 그냥 제가 아무거나 양말 잡히는 대로 신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저희 돈 안 주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저랑 남편이 계속 거절을 했는데도 시부모님께선 저희한테 결국 돈을 보내주시더군요. 저랑 남편은 시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돈이면 다행히 대출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돌아가시고 다음날 시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동서랑 얼마나 싸웠는지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형, 그리고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 와이프 때문에 어제 기분 많이 나쁘셨죠? 저 그동안 그 사람이 사치하고 살림도 안 하고 막무가내로 살아도 우리 할인이 엄마니까 참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 일을 보니까 이제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사람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더 이상은 그런 여자랑 못 살 것 같아서요. 제가 그런 여자랑 결혼하는 바람에
가족들한테 피해만 주고 정말 죄송해요. 시동생은 그렇게 말하면서 저희가 형편이 그렇게 안 좋은 줄을 몰랐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필요한 만큼 돈으로 도와주겠다고 하길래 이미 어머님 아버님한테 받아서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시동생은 나중에라도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그날 시동생은 저희 집에서 술 한잔 마시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렇게 뻔뻔하던 동서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시동생과 이혼하기 싫다면서 저한테 울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전 그냥 어머님이 형님만 예뻐하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질투심이 좀 강한 편이었거든요. 형님이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어머님이랑 너무 친하시니까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행동마다 자꾸 예의가 아니라고 하고 완벽한 형님에 비해 자꾸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괜히 심통이 났었어요. 저 진짜 형님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동서, 아무리 질투심이 많아도 그렇지 사람이 해도 되는 행동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는 거야. 우리 시댁 식구들이 워낙에 마음씨가 넓어서 그동안 동서를 이해해 준 거지. 다른 집안이었으면 진작에 난리 나고도 남았어. 그리고 동서 이제 어린애 아니잖아. 결혼한 지 벌써 5년이나 됐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애처럼 굴 거야? 이제 진짜 안 그럴게요. 제가 맨날 삐지고 애처럼 굴어도 다들 저를 달래주고 위로해주니까 그게 통하는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마음이 너무 좁고 생각이 없어서 그랬나 봐요. 근데 형님, 저 우리 남편이랑 이혼하기 싫어요. 형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남편같이 좋은 사람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과드릴 테니까 형님이 저희 남편한테 얘기 좀 잘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동서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왜 나보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 동서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면 서방님도 분명 고려를 하시겠지. 그러게, 이런 사단이 나기 전에 동서 행동을 스스로 좀 돌아보지 그랬어? 이건 동서가 다 자처한 일이니까 동서가 감당해. 난 부부 사이에 감나라 배나라 하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알았어요. 제가 저희 남편 다시 제대로 설득해 볼게요. 형님,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주세요. 저 단순히 이혼하기 싫어서 형님한테 이렇게 사과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가족들이 저한테 다 화내는 거 보고 진짜로 제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 후 저는 둘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하고 신경을 안 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듣기론 동서가 시동생한테 엄청 울고불고 하면서 매달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시동생이 워낙 마음씨가 넓고 착한 사람이라 그런지 결국엔 동서를 용서해주고 말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용서하기 힘들었을 텐데 저희 시동생의 마음이 참 태평양같이 넓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동서가 금방 바뀔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 않는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동서는 정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한 번은 제가 시댁에서 밥을 먹다가 물을 더 떠오려고 일어났는데 동서가 그걸 보고 갑자기 저를 따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형님, 뭐 필요하세요? 아, 물컵에 물이 없으시구나. 가만히 앉아 계시면 제가 떠올게요. 동서, 내 물은 내가 알아서 떠.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형님은 애를 셋이나 키우느라 저보다 훨씬 힘드실 텐데 이럴 때라도 좀 앉아 계셔야죠. 그리고 제가 형님보다 나이도 어리고 서열도 낮잖아요. 당연히 이런 건 저 같은 쫄따구가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 동서의 모습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도 동선 수시로 제 눈치를 계속 보더라고요. 명절 때도 전을 부치는데 제 옆에 쪼르르 달려와 앉더니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형님, 저는 제가 부칠 테니까 어머님이랑 같이 좀 쉬세요. 저 그래도 집에서 전 부치는 거 연습 좀 해왔거든요. 뭐? 동서 원래 이런 거 못한다고 했었잖아. 괜히 하다가 다 태우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그 정도로 못하진 않거든요. 에이, 얼른 뒤집게 저한테 주시고
저쪽으로 가서 쉬시라니까요. 오늘은 저도 실력 발휘할 기회 좀 주세요. 네? 동서는 그렇게 말하더니 굳이 저랑 시어머니를 거실로 끌고 가서 소파에 앉히더군요. 그러더니 혼자서 전을 부치기 시작하는데 괜히 태워 먹을까봐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집에서 연습한 게 맞는지 꽤 노릇노릇하게 잘 굽더군요. 그걸 보고 시어머니랑 저랑 둘이 마주보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시댁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세탁세제가 다 떨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시댁에 가는 김에 세탁세제를 사서 들어갔는데 동서가 세제를 들고 있는 제 손을 멍하니 바라보더군요. 그러자 저희 둘째 아들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동서한테 이러는 거예요. 작은 엄마, 왜요? 우리 엄마가 세제 사온 게 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설마 우리 엄마한테 또 거지라고 할 거 아니죠? 뭐? 아니야. 얘는 왜 또 생사람을 자꾸 그래. 나 앞으로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거든. 그래요? 작은 엄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원래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 마음대로 하고 그러는 사람 아니었어요? 아니거든. 예전엔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작은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라. 어?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알았어요. 일단 당분간 지켜볼게요. 작은 엄마가 진짜로 약속한 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두고 봐야 알 수 있잖아요. 저희 둘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족들 모두 웃음을 빵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번엔 저희 시어머니께서 동서한테 이러시더군요. 그래, 우리 손주가 말 한번 잘했다. 나도 둘째 널 앞으로 계속 지켜보련다. 너 한 번만 더 지난번처럼 분란 일으키면 내가 아주 우리 아들 끌고 가서라도 이혼시킬 거야. 알았어? 네, 알았어요. 괜히 저 때문에 집안 분위기만 뒤숭숭하게 만들고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난 네가 요즘에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른다. 네가 이렇게 잘못한 거 반성하고 달라지니까 우리 집안이 얼마나 화목하고 좋니? 난 다 필요 없고 그저 우리 자식들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잘 살기만을 바란다. 그렇게 되려면 네가 예전 성격 버리고 많이 노력해야 될 거야. 내가 앞으로 널 좀 믿어봐도 되겠니? 당연하죠. 저 앞으로 진짜 달라질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어머님이 저 좀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알았다. 내가 꼭 그러마.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널 위해서 한다는 말들이 너한텐 좀 서운하게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더구나. 나도 앞으로 너한테 말할 때 조심하면서 얘기할 테니까 너도 앞으로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냥 내뱉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구나. 지금처럼 네 형님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알았지?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솔직히 저 이혼당하고 내쫓겨도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다들 저 품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다신 이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동서가 그렇게 말하자 저희 시어머니가 동서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저도 동서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서 동서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답니다. 그렇게 동서가 변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2, 3년 정도가 지났네요. 지금은 예전의 동서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이 달라졌답니다. 혹시 저희 시댁 식구들 앞에서만 그러는 척 하나 싶어 시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시동생도 허허 웃으며 이러더라고요. 아유, 저희 집사람 집에서도 요즘 엄청 잘해요. 집안일도 척척 잘하고 애도 잘 보거든요. 그리고 최근엔 다시 직장 구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젠 착실하게 돈 모아서 우리 할인이 잘 키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나저나 형수님, 저희 집사람이 또 함부로 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아직도 저희 집 거실에 그때 썼던 이혼 신청서 그대로 놓여 있거든요.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제가 일부러 거기다가 놔둔 거예요. 네? 이혼 신청서를 아직도 놔두고 있다고요? 하여튼 서방님도 독하시네, 독하셔. 그렇게 한동안 저희 시댁에 물을 흐리던 동서는 어느새 화목한 가정의 한 일원이 되었답니다. 동서가 변하고 나니까 서로 싸울 일도 없고
시댁에 갈 때마다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모릅니다. 저희 둘째 아들도 작은 엄마가 정말 약속을 지키고 있다면서 이젠 작은 엄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아참, 요즘 저희 식당은 마스크 시국을 벗어나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아직 뭐 잘 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자는 면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돈을 빌려갔던 그 사람도 지금은 저희한테 돈을 매달 갚고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은 지 벌써 2년이 되었네요. 처음엔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던 사람이 나중엔 잘못을 깨달았는지 남편한테 찾아와서 눈물로 사죄를 하더라고요. 정광 씨,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시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못된 생각을 했었나 봐. 아무리 그래도 부하 직원이자 직장 후배인 정광 씨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었나 봐. 직장에서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도 돈 때문에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참 돈이라는 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꼬박꼬박 이렇게 돈을 갚으면서 약속을 지키고 있으니 원망했던 감정은 넣어두고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요즘 식당이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돈이나마 벌어서 가족들끼리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모여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잖아요.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가족 간의 화목함인 것 같아요. 돈이 조금 부족하고 상황이 안 좋아도 가족끼리 웃으며 즐겁게 보내면 마음속에 있던 근심 걱정도 확 사라지는 기분이더라고요. 물론 한때는 동서 때문에 속 시끄러울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정말 행복하고 좋답니다. 동서도 예전에 막무가내로 행동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본인이 말썽쟁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대요. 저는 만약에 동서가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절대로 동서를 미워하는 마음 없고 지금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도 하고 싶고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족 간에 항상 화목하게 지내면서 웃음꽃이 많이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웃어야 건강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럼 오늘 하루도 모두 행복하세요.